이강민의 잡지사 7월 호 7번째 페이지 박광일의 팔도유람. 우리나라 지명으로만 에피소드 100개도 거뜬하다. 자신감을 보이는 박광일 나으리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3회 만에 서울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 제대로 팔도유람을 해볼까 하는데요. 근질근질했어요. 그렇죠. 돌림판 돌린 게 엊그제 한참 됐는데 그렇죠. 이제서야 그 돌림판 돌린 장소로 오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돌림판을 돌리고 박광일 나으리께서 원하던 지역이 안 나와서 약간 좀 표정이 굳었지만 그렇죠. 오늘 떠나보게 됐는데요. 직접 오늘의 목적지 소개해 주시죠. 네, 한반도의 중심, 심장, 충청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심장, 하트 오브 코리안. 그렇죠. 근데 사실 또 이 충청북도만 떼어놓고 보면은 네. 간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모양이 간이다. 네, 이렇게 뒤집어 놓은 간 모양이기도 해서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뭔가 좀 이제 그 그렇네. 중심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간도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심장도 네. 중요하고. 그렇슈. 이제 충청으로 가보고슈. 이야, 지난 시간에 떠났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삼국시대에는 서울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했고 또 이제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수도의 역할을 해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떠나볼 충청도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충청도의 향방에 따라서 사실은 그 판세가 바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한편으로 이제 충청도라고 하는 곳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중심지로서의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화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영화요? 네. 어떤? 그 이준익 감독의 황산벌을 보면 예. 그 저기 나온 분들이 다 전라도 사투리를 써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 분명히 도읍지는 예. 부여거든요. 그러면 충청도 사투리가 맞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개백이 됐던 박주문 아니면은 씨. 예. 의자왕이 됐던 오지명 아저씨가 됐던 이 충청도 사투리를 썼다면 아하. 이 부분이 조금 더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그래서 백제라는 나라를 사실은 이제 전라도를 중심으로 삼았던 거는 그 백제가 아니라 견훤의 후백제입니다. 그렇죠. 네, 완주.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실은 이제 그 영화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충청인으로서 섭섭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는 순간 왜 저렇게 쓰실까? 이런 느낌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아시다시피 충청도는 충주, 청주의 머릿글자를 딴 지명인데 여러분 유독 이 지역이 조선시대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청홍도였다가 공청도였다가 홍청도였다가 충홍도였다가 충공도, 청공도 이렇게 청공, 홍, 충의 조합이 계속해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조선 초기에 충청도를 소개하는 위치에서 보면은 아예 이름을 충청도로가 안 해요. 충청공홍도로 시작을 해요. 충청공홍도. 네, 그래서 그 네 개 도시를 다 땁니다. 그래서 충주, 청주, 홍주, 공주 이 네 개 도시를 다 따서 홍주는 지금의 홍성이 되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홍성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홍주보다는 조금 격화된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을주자를 써서 홍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충주, 청주, 홍주, 공주 이 네 동네가 이 충청도 일대를 대표하는 동네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충주, 청주가 조합되느냐? 그럼 충청도. 그다음에 공주, 청주가 조합되냐? 그럼 공청도. 그다음에 공주, 홍주가 조합되냐면 공홍도. 충청 공홍도로 계속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나요? 길잖아요. 길어서. 네. 그리고 이제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두 글자인데 왜 저기는 네 글자입니까? 뭔데? 이런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글자를 쓰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고을이 이제 격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충주에서 뭔가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격화가 되고 또 때에 따라서 홍주를 좀 높여야겠다. 그러면은 또 홍주가 그 대표 도시로 나오고 이러면서 시기에 따라서 이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이제 충청도 같은 경우는 순조 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유는 충청도가 됐고 고종 때 이제 남도 북도가 나눠지면서 충청북도, 충청남도로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충청도 개괄적으로 한번 훑어봤고요. 그럼 먼저 충청도라는 이름을 이루고 있는 충청도의 핵심 도시 중 하나인 충주와 청주로 먼저 유람을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충주. 충주에는 고구려의 아주 중요한 흔적이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충주라고 하면은 그냥 지나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삼국시대 우리가 한강 중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한강에서 배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상한선이 어디냐? 충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육로로 충주까지만 도착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로를 통해서 한강 쪽이든 바닷가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일종의 터미널 역할을 하는 동네가 바로 충주였고 예.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이후로 이 동네를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네. 이걸 고구려가 확보했을 때는 여기다 충주 고구려비. 아, 고구려 비가 충주였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신라가 확보하면은 순수비. 아. 이런 식으로 자신이 이 영역을 확보했다라는 것들을 네.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충주 고구려비 같은 경우는 네. 한반도에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고구려비, 이 광개토대왕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스케일만 작습니다. 장수왕 때 세운 건가요? 장수왕 또는 장수왕의 업적을 새긴 것 때문에 문자왕 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충주 고구려비가 시험 문제 만약에 주관식으로 쓰면은 네. 요즘 분들은 많이 틀릴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중원고구려비로. 아, 중원고구려비로 저도 외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충주시를 둘러싸고 있었던 게 중원군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중원군이라는 이름도 이 동네를 가리키는 이름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신립장군 같은 경우는 충주선 막아야 된다. 여기다 이제 그래서 탕금대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쳤던 이유가 네. 여기 뚫리면 그 다음부터는 길이 뻥 뚫린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청도에서는 가장 대표되는 고을이 바로 충주였다. 야. 이렇게 볼 수가 교통의 요지이자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충청도의 청을 맡고 있는 청주도 한번 살펴보죠. 청주의 원래 오리지널 이름은 뭐였습니까? 청주의 오리지널 이름은 여러 이름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당. 상당. 예, 그래서 이제 청주에 가면은 상당산성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백제 때는 상당현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서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네. 충주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청주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구주 오소경이 있습니다. 아, 그거 오랜만이다. 네, 원래 이제 그 영육토가 커지면 네. 도읍지를 옮겨야 돼요. 네. 근데 이 신라 분들이 그냥 경주. 그러니까 소경을 만듭니다. 아, 경주를 수도로 그대로 두고. 네, 경주를 예. 이제 대구쯤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안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육지책으로 그럼 네. 지역의 거점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작은 수도구나, 소경이. 그렇죠. 예. 그래서 작은 거점 도시를 만들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가야의 중심지는 금관경, 김해.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한반도의 교두보 충주에는 중원경. 예. 그 다음에 혹시 우리가 북쪽으로 갈 수 있으면 북원경, 원주. 원주. 그 다음에 서쪽도 중요하잖아. 남원경, 남원. 남원. 그런데 그 충주 옆에 여기도 중요한데 방향 서쪽인가? 그냥 서쪽으로 하자. 그래서 서원. 아, 그래서 청주. 서원경. 아.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네. 경복궁에 이제 가끔 제가 답사를 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버스들이 오는데 네. 거기 보면 뭐 서원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뭐 버스가 온다거나 학교 이름이 있잖아요. 예. 아, 저건 청주에서 왔구나. 어. 그다음에 중원이라는 이름의 뭐 그 학교나 버스가 또 도착을 하잖아요. 네네. 아, 충주에서 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옛 이름하고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예. 한편으로 지명이 안 뜨고 뭔가 이렇게 큰 이제 뭐 광고판 같은 걸 붙이고 오는 버스가 있어요. 예. 우리 동네로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를 했냐면은 네. 직지. 직지. 그렇죠. 직지가 청주에서. 직지 심체 요절. 그렇죠. 백운하성 초록 불조 직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풀네임이에요, 그게. 네, 그게 이제 풀네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 요절 줄여서 예. 직지. 직지. 그 표에 그 책 표지에 직지라고 적혀 있는데 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이잖아요. 이 책을 흥덕 그러니까 지금의 청주에서 찍었다라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청주가 우리가 누구냐? 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구텐베르크보다 오래된. 그렇죠. 그 책을 찍은 동네가 바로 우리다라고 이건 자랑할 하니까 만하지. 그 청주와 관련된 어지간한 광고에는 전부 다 직지가 또 들어가 있어서 오늘은 직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청주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직지가 붙어 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청주와 관련된 어떤 동네에서 뭔가 온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청주의 그럼 뜻은 뭡니까? 이게 태조왕건 때 지어졌다고.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는 중국의 좀 아름다운 지명을 그대로 땁니다. 그래서 충성충자에다가 충주를 넣었다면은 청주는 맑을 청자. 아, 맑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동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곱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 이제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주 좋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청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옛날 이제 국사 시간에 백제에 대해 배우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한때 백제의 수도를 우리가 위례성, 웅진, 사비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그중에 웅진이 이제 오늘날 공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웅진이 공주로 변한 사연을 보면은 이제 우리 지명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변하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어떤 사연이죠? 그러니까 웅진이 예전에 이제 그 처음에 그 아마 설화가 있는 나루가 있어요. 곰나루가. 곰나루.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마나루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백제 사람들은 여기는 곰주야. 곰주. 귀엽다. 곰이 있는 동네니까 곰주야. 곰주. 예.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네. 곰주를 뭐라고 번역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뜻으로 번역을 한 동네가 웅진입니다. 아, 고뭉자를 써서. 고뭉자에다 나루 진자를 써서.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뭉자를 쓰지 않고 곰주 이런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공이 제일 가까운데? 해서 공공자를 쓴 거예요. 한자어를 따오기 위해서. 그래서 곰하고 공공자가 음가가 비슷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의 공주가 되었으니 자칫 공주하면은 프린세스. 그렇죠. 를 떠올리지만 전혀 상관없이 이 공주를 상징하는 것은 곰이었고 배어였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옛 지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곰주도 귀여운데 곰. 그런데 그렇죠. 왜 곰일까요? 거기 또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아, 슬픈 사연. 그 사연 얘기하자면 오늘 하루가 다 가야 되는데 요약본 안 됩니까? 요약본. 그러니까 이제 그 암콤이 혼인을 하고 싶어서 남자 사냥꾼을 잡아다가 강제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남자 사냥꾼은 도망을 가고 싶어요. 근데 둘이 그 곰 아기, 사람 아기를 낳고 잘 삽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 암콤이 그 도망간 사람을 보고 슬퍼했던 그 나루가 곰나루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그래서 곰주가 됐다. 네. 그러니까 약간 독일 베를린이나 그렇죠. 스위스 베른도 곰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모든 걸 곰으로 다 이렇게 다 해갖고 실제로 세계 3대 곰 도시.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그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 대교 위에 곰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곰주다. 웅진을 지나가고 있구나. 공주를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나루기 때문에 이제 금강의 영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한강을 기반으로 했던 백제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가 일단 임시 수도로서는 적절하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웅진기 63년 동안에 있었던 웅진기로 뭐 무령왕이라든지 이런 어떤 역사 내력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사비는 그러면 부여? 여기도 이제 또 지명이 굉장히 흥미로운 내력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백제가 웅진에서 이제 그 사비로 천도를 하잖아요. 성왕 때 이제 천도를 하는데 잘 알려진 것처럼 이때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꾸죠? 왜냐하면 이제 혁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백제라는 나라 이름을 썼는데 이 백제라는 지명을 써서는 옛 분위기가 안 사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이름을 쓰자. 쇄신. 자, 우리의 기원이 어디냐? 우리의 이렇게 쭉 올라가면 온조인데 그 온조의 아버지는 주몽이 되잖아요. 근데 주몽의 아버지는 해모수란 말이죠. 해모수는 부여 사람이에요. 북부여. 그럼 우리는 누구냐? 부여다. 그러면 그때 그게 북부여면은 우리나라는 뭘로 한다? 남부여로 한다. 남부여. 그래서 성왕 때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꿉니다. 그 성유리 씨가 나 무슨 부여주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백제 왕실의 성씨는 부여씨입니다. 그래서 부여융, 부여풍 맞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 이름과 왕실의 성씨를 이제 이 부여로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하니까 사실은 우리는 뭐 사비 백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백제 사람들은 사비 백제로 뭐 그럼 벌써 옛날 이름 우리는 누구? 부여. 남부여.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남부여가 망합니다. 망하고 660년에. 그리고 663년에 부흥운동까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기가 어디야? 처음에는 누군가는 사비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부여가 있던 곳이잖아. 그렇지. 남부여.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사비라는 당시 이름을 대신해서 부여라는 국호가 그 자리에 남게 된 거죠. 한때는 국호였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도시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시간의 흐름. 그래서 이제 백제라는 곳을 빼놓고 부여를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사비는 그 자체가 도읍지, 서울을 뜻하는 의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라졌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는 부여의 국호가 남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도시는 이렇든 저렇든 백제구나. 그래서 부여에 가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백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비와 웅진, 공주와 부여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 가봐야죠. 충청도 제1의 도시,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자 첨단 과학의 도시,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 생가가 위치한 제 고향 대전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꿈돌이 꿈순이 여러분 환호해 주시고요. 선생님, 대전은 제 생각에 굉장한 역사가 있는 곳인 것 같은데. 그렇죠. 70만 년 전부터 과학과 그다음에 빵과 이런 것들을 품고 있다가 그 씨앗이 70만 년이 지나서 움튼 씨앗을 품고 있던 곳이죠. 씨앗을 품고 있다가 70만 년 다 지나서 이제 발화했다. 그렇죠. 그래서 1905년에 이제 그 철도가 지나갑니다. 경부선이. 네. 경부선이 지나가는데 이 경부선을 1880년대부터 일본 사람들이 측량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서울과 부산을 잇는 여러 루트를 염두에 둡니다. 최단거리를 염두에 두지만 한편으로는 이 철도가 지나갈 때 고대의 발달한 도시가 있게 되면은 여러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어떻게 보면은 그 매입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역사 유물이라든지 사람들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곳. 밀양 같은 곳은 최단거리로 뺄 수밖에 없으니까 밀양으로 넣지만 예를 들어 충청도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사람이 제일 없네. 씨를 품고만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죠. 아직 씨앗을 품고 있을 때니까.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동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사람들도 긴가민가한 거야. 우리 동네는 한밭. 한밭? 좋다, 한밭. 그래서 이 한밭을 통과를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씨앗을 발화할 수 있는 바탕이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다시 호남선이 생겨요. 호남선이 생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호남선이 전라도에서 이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이 호남선은 출발을 우리가 이제 전라도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목포에서 출발을 해서 이게 어디로 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호남선이 목포 출발해서 어디죠? 서울로 올까요? 호남선이? 네. 서울도 오잖아요. 원래는 이게 호남선이 꺾어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목포에서 부산으로요? 그렇죠. 그 꺾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대전입니다. 목포에서 대전 갔다가 이렇게 다시 부산으로 원래 간다고? 이 선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호남선 같은 경우는 서울을 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나중에는 연결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처음 설계는 목포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전이 두 개의 노선이 지나가게 되는 곳이 되니까 이제 드디어 발화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빵도 터지고. 그래서 한 몇십 년 있다가는 빵도 한번 나오고 그다음 몇십 년 여기서 엑스포도 한번 할까? 과학의 도시 유성 이러면서 이 도시가 충청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다는 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근대 발전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를 굳이 우리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아쉬워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굉장히 융성했다가 또 시기에 따라서는 또 약간 쇠퇴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곳이 또 융성하고 또 쇠퇴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를 겪거든요. 그런 변화 속에서 이제 이 충청도는 대전의 기운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꿈돌이 꿈순이 여러분. 그럼요. 이제부터 대전을 노잼 도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공감하시는 거 아니죠, 설마? 대전에 그 산성이 많아요. 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대전을 과거에 어떤 평평한 곳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계족산성 같은 경우는 계족산성 좋지. 그래서 맨발로 이렇게 쭉 황토 밟아서 산성 올라가면은 그 한눈에 충청도 일대가 눈에 들어오는 전략적인 요충지거든요. 산이 그렇게 많고 산성이 그렇게 많은데 누가 노잼 도시라고 하나요? 그럼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산성을 하나씩 답사하다 보면은 일주일에 한 개씩 가면 1년이 필요한 곳이 바로 대전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사유적지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이제 뭐 뗀석기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천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태조 왕건 때 생긴 지명이다. 천하가 평안해졌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진 곳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알려주셨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어쩌다 천안에 호두과자가 그 명물이 됐는지. 무슨 상관이지 천안이랑? 보통 이제 그 천안에 이제 호두과자가 유명하니까 이제 그 예전에 광덕산 근처에 있었던 호두나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호두나무가 이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염두에 두고 혹시 이게 몇백 년 올라가는 과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천안 광덕사라는 절에 호두나무가 저게 오래됐다. 그래서 광덕 호두나무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호두라는 거는 오랑캐 호자에다가 그다음에 콩두가 아니라
호도가 원래 맞거든요. 예. 복숭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일인데 겉이 이제 나중에 이제 굳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단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과일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게 있으니까 호두 과자도 몇백 년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호두는 호두고 네. 과자는 과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네. 그 경부선 지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전역에서는 국수를 먹어야 되지만 천안역에서는 과자를. 호두 과자죠. 그렇죠. 그때부터 이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유명해졌는데 네. 역시 근대에 어떻게 보면은 유명해진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대 유명하지만 지금 우리 어디 갈 때 부산 갈 때 그다음에 저기 그 전라도 순천이나 그다음에 목포 갈 때 대전 지나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대전 생각하면은 그것만큼 또 중요한 그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처럼 마치 몇천 년 전부터 호두 과자가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호두 과자는 근대에 나왔지만 하필 또 광덕사에 오래된 호두나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연결짓기 좋아하는 그렇습니다. 분들은 질 수도 있다. 네. 그겁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그 옆에 아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KTX 천안 아산역 때문에 천안과 묶여서 많이 언급되는 지역인데 원래는 대대로 조선 왕실의 힐링 장소였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온주, 온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주, 온양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 온천지대가 있는 곳인데요. 네. 조선시대 임금들 또 왕실의 왕비나 대비 같은 경우가 가장 힘들어했던 게 피부 관련된 질환이에요. 특히 이제 세종대왕께서 피부 관련 질환이 좀 있었고 네. 조선 후기로는 현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고민했던 게 바로 뭐냐면 온천욕을 네. 가게 되는데 동네 이름이 온자예요. 따뜻한 온자. 온양할 때 온이? 예. 그러니까 이 동네는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동네가 벌써 그러네. 여기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스파의 고장. 예. 조선 전기부터 여기를 이제 온천욕으로 많이 사람들이 다녀가게 되고, 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그 동네 분들이 이제 좀 번거롭잖아요. 왕실 그렇죠. 행차가 맞이해야 많으면. 되니까.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다가 몇 가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되면서 이 고을이 조금씩 번성하고.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인근에 이제 아산까지 아우르는 그런 동네가 됐는데, 네. 그런데 현대에 있어서 네. 이 온주라는 원래 좀 오래된 지명이 네. 아산하고 이 경쟁을 하는데 네. 아산이 갑자기 급부상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현충사.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 아니다. 서울이었고. 그다음에 아산은 뭐죠? 그러면? 그 원래는 이제 그 외가가 있는 곳이었고 외가가 있는 곳. 처가가 예.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무덤을 만들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순신 장군을 기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 아산. 아산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산의 명성도 동시에 올라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양과 아산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데 네. 이제 그 시군 통폐합 과정에서 어느 하나의 이름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아산이 이겼다. 이겨내면서 결국은 온양은 지금 온양 안 쓰죠? 네, 온양은 예. 지역명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에 가면은 마산을 동네 이름으로만 쓰는 것처럼 예. 이제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차피 온양이라는 지명이 또 동네 가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 내역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충청도 그 흥미로운 지역이 워낙 많은데. 그럼요. 한 군데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금산 가야죠. 금산, 인삼. 예, 금산 인삼으로 유명한데 우리가 그 1791년에 진산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윤지충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네네. 어머니 신주를 불에 태우는 바람에 네. 처형당한 사건입니다. 신주?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교식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예. 신주를 만들어서 제례를 올려야 되고 신주단지 할 때 신주? 그렇습니다. 예. 삼년상을 모셔야 되는데 네. 이 윤지충이라는 선비가 불태워버립니다. 왜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자기 카톨릭 신자거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정조 때 네. 그 좀 열려 있어도. 카톨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용납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윤지충 권상현을 네. 잡아다가 네. 결국은 이제 그 재판을 하고 처형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가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충청도의 가명은 공주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디로 끌려가냐면 네. 전주로 끌려갑니다. 전주로? 왜요? 전라도의 가명이 전주에 있거든요. 예. 이때 진산이 네. 전라도 땅이었습니다. 금산이. 금산이 네. 그땐 전라도에 전라북도. 예, 그 전라도 땅이었다가 예. 나중에 이제 충청도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변경 지역에 있는 몇몇 장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진산, 금산 지역이 충청도하고 전라도를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분들이 가명으로 끌려갔는데 왜 공주로 안 끌려가고 전주로 끌려갔을까? 나중에 이제 전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처형당한 곳이 전동성당 있는 곳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어떤 내력들도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어느 지역이
장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잠깐씩 행정구역에 바뀌기도 한다. 이런 내력들.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 최근에 그 금산. 군이 경북군이 군이 강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강화도도 예전에는 경기도 강화였는데 인천 강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네. 이제 이런 내력들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금산, 진산, 더불어서 인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좋을 아까 것 그 같습니다. 직지할 때도 그렇고 완전 플로우랑 라임이랑 장난 아닌데요. 아 그런가요? 예, MC 광나이퍼. 사진만 봐도 확실히 금산은 전북이랑 더 가까워 보이긴 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까지 알아봤고요. 충청 유람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드리면 우리 박광일 나으리께서 다음 주에는 좀 출타를 하신답니다. 잡지사를 한 주 쉬고 아예 이 팔도 강산을 떠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디로 가시는 거죠? 팔도 강산에 고향을 둔 분들이 네. 활동하던 만주. 만주에 또 이제 답사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독립운동 사적지를 한번 살펴보고 네. 거기와 관련돼서 네. 이것만은 꼭 우리 잡지사 그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네. 하는 것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그래요? 바로 그치. 말씀을 드려서 원래 오늘 이제 이 충청도 끝났으니까 돌림판 돌려야 되잖아요. 되는데. 그 돌림판을 잠시 미루도록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또 팔도 유람으로도 성이 안 차서 만주 유람으로 다니신다. 그렇죠. 네. 저희가 대신 보내드리는 대신에 만주 컨텐츠를 뽑아 먹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건강하게. 오늘 전국 지명 팔도 유람 아닌데 팔도 유람. 네, 충청도 편이었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